인생의 황혼역, 수많은 시간을 땀 흘려 일구어 온 여러분의 삶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듯 치열했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비로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새로운 시간을 마주하고 막연한 기분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함께 느끼실 것입니다. 바쁘게 달려왔던 과거에는 미처 생각할 틈이 없었지만 문득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마음의 감기를 안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출근 준비를 하던 일상, 혹은 가족을 위해 밤늦도록 분주했던 하루가 사라진 자리에 때로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웁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항해를 끝낸 배가 정박지에서 느끼는 미묘한 흔들림과 같습니다. 익숙했던 사회적 역할과 관계들이 느슨해지면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을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오셨는지를 반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은 한 시대를 굳건하게 지탱해 온 기둥이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동안 돌보지 못했던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고 사랑할 때가 왔습니다. 황혼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9가지의 고비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고비들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인생 변환점의 기회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은퇴 후 인간관계의 변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매일 보던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들만의 삶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느끼는 소속감의 상실은 생각보다 날카로운 외로움을 안겨줍니다. 또한 줄어든 수입과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한 재정적 불안감, 사소한 신체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건강에 대한 염려 역시 마음속 한 짐이 됩니다. 이 모든 고비들은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과도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노년의 지혜를 완성하는 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9가지의 중요한 고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비들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요로우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잠재된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남은 인생을 더욱 활력 넘치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단단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첫 번째 고비를 향해 함께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첫 번째 고비는 바로 관계의 재정립에서 오는 혼란과 단절감입니다. 은퇴라는 것은 사회생활의 주 무대에서 잠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끈끈하게 이어져 왔던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급격하게 소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매일 마주하던 얼굴들이 사라지고 업무라는 공통의 주제가 사라지자 연락이 뜸해지는 현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큰 서운함과 함께 내가 이 정도였나 하는 자괴감까지 느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단절이 아닌 정화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관계는 대부분 역할에 기반한 관계였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 부하 직원, 협력사 담당자 등 필요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었던 관계들이 역할의 소멸과 함께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생의 흐름입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위한 순수한 의미의 관계를 가려낼 힘을 얻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과거의 인간관계에 집착하여 끊임없이 모임을 만들고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소모적인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대신 이제는 양보다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 등 새로운 관심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거의 관계와는 달리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되기에 더욱 단단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두기는 필수적인 지혜입니다.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갑자기 가까워지는 듯 보이지만 이 가까움이 때로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와는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대화 주제를 찾되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좋아하는 취미에는 깊이 간섭하지 않고 대신 서로의 활동을 응원해주는 방식입니다. 옛 친구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자녀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이제는 내가 먼저 내 삶을 의미 있는 활동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즐겁고 행복한 에너지를 발산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에 이끌려 다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외적인 관계의 단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을 활용하여 내면의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 첫 번째 고비를 넘어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관계의 공백은 새로운 관계를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비는 우리 부모 세대가 가장 극복하기 어려워하시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긴 세월 동안 자녀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부모님들께 자녀는 삶의 가장 큰 목적이자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렇기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독립하고 자신들만의 가정을 이루어 바쁘게 살아갈 때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상실감과 함께 자녀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 때로는 서운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종종 자녀의 삶에 깊이 관여하려는 은근한 집착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건 부모로서 마땅히 해줘야 할 조언이다라는 마음으로 자녀의 결혼, 육아, 심지어 직장 생활에까지 깊숙이 개입하려는 시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자녀에게는 무거운 부담으로 부모님 자신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으로 되돌아오기 쉽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자녀들은 성숙한 어른이며 자신의 삶을 책임질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삶의 지도자가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조언자의 역할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자녀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묵묵히 응원해주는 자유로운 응원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끊임없이 안부를 묻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부모님 스스로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실 때 비로소 자신들의 삶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심리적 자유를 느낍니다. 부모님의 행복한 노년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또한 자녀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나 찾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외로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감정들은 부모님을 올가매고 자녀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한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도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산책을 나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는 자녀 없이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녀를 향한 애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애정을 멀리서 빛나는 등대처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그 자리에 있지만 자녀의 항해를 간섭하지 않는 굳건한 존재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 모두가 자유롭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비는 많은 시니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재정적인 불안감입니다. 직업 활동을 통해 규칙적인 수입이 들어오던 시기가 끝나고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시간을 한정된 자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만으로도 큰 압박감을 줍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기간이 길어지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은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불안감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불안감의 실체를 직시하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나의 자산 상황, 연금 수령액, 월별 필수 지출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재정 흐름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욕망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소비 습관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거나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모임에 억지로 참여하는 것 등은 재정의 안정성을 해치는 주범입니다. 이 정도는 써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규모라도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생활에 활력을 주고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나 은퇴 후 새롭게 배운 취미를 활용하여 작은 재능 기부나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금전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시켜 주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노년기 재정관리의 지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간병에 대비한 의료비와 보험을 점검하고 반드시 필요한 비상금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는 것 자체가 불안감을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미래의 위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재정적 안정은 곧 마음의 평화로 이어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걱정만 하는 대신 돈을 삶의 도구로서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소비가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삶의 본질적인 행복에 집중할 때 재정적 불안감이라는 고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굳건한 발판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네 번째 고비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노년기에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입니다. 앞서 다룬 관계의 변화, 그리고 자녀들의 독립과 함께 찾아오는 이 외로움은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어 삶의 의욕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배우자마저 곁을 떠나는 경우 그 고독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앞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공허함이며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충만한 시간이며 오직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얻을 수 있는 성숙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비는 바로 외로움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성숙한 고독입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무언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혼자만의 시간이야말로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시간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려 하기보다 조용히 앉아 나의 감정, 생각,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만의 비밀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는 행위일 수도 있고 독서, 명상,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오직 나만이 즐길 수 있는 내면적인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타인의 평가나 참여가 필요하지 않으며 스스로의 노력과 시간에 비례하여 만족감을 주는 순수한 기쁨을 제공합니다. 나의 비밀 정원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험은
외부의 관계에서 채우지 못했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외로움은 종종 삶의 목표가 사라졌을 때 더욱 깊어집니다.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나는 쓸모 있는 존재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봉사를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고리를 다시 만드는 것이 강력한 해법이 됩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어 줄 때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외로움 대신 충만한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노년의 고독은 우리에게 내면의 독립을 요구하는 숙제와 같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누구의 부모 혹은 어느 회사의 직원이라는 역할의 껍질을 벗고 오직 나 자신으로서 굳건하게 서는 것이 진정한 고독의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낭비가 아닌 삶을 정제하고 성숙시키는 필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외로움이라는 고비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고독이라는 최고의 선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비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불쑥 찾아오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회한입니다.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를 곱씹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때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자녀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건강관리를 미리 했더라면 등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감은 현재의 평온함을 해치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낭비하는 것은 가장 큰 지혜의 손실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첫 번째 지혜는 후회의 감정을 성장의 기록으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선택과 실수들은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경험의 조각들입니다. 만약 과거의 선택이 달랐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인연과 삶의 가치들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후회스러운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그 순간을 통해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이 지금의 삶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거나 소원했던 관계가 나를 더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후회에서 벗어나 현재의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대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목표와 열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는 것, 그동안 미뤄왔던 악기 하나를 배우는 것, 혹은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작은 실천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려는 주체적인 노력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발목 잡혀 현재를 놓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현재의 순간순간이 바로 우리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의 따스함, 좋아하는 사람과의 대화, 맛있는 음식의 풍미 등 현재의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온전히 느끼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후회는 과거를 향한 문이지만 감사는 현재를 향한 창문입니다. 후회와 회한이 밀려올 때마다 의식적으로 감사의 창문을 열어젖 치십시오.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을 존중하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무게에서 해방되어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고비는 노년기에 피할 수 없는 건강에 대한 깊은 염려입니다. 신체적인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소한 통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혹시나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우리의 정신적인 활력까지 갉아먹습니다. 건강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며 때로는 실제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지혜는 걱정하는 시간을 돌보는 시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건강 염려가 들 때마다 그 불안을 막연한 걱정으로 끝내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스스로 병을 키우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실천은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고 즐거운 활력을 찾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한 활동이 의무나 숙제처럼 느껴진다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거나 아름다운 자연 속을 걷는 산책,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벼운 운동 등은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력까지 충전해 줍니다. 특히 햇볕을 쬐며 걷는 활동은 비타민 D를 공급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등 노년기 건강에 매우 이로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식습관의 지혜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소화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처럼 무거운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 균형이 잡힌 음식을 소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내 몸이 어떤 음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것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는 나만의 주치의가 되어야 합니다. 몸을 너무 혹사시키지도 너무 방치하지도 않는 균형 잡힌 생활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건강 염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을 돌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유머, 감각, 그리고 타인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또는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건강 염려라는 고비를 넘어선다는 것은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몸은 나이가 들지만 마음의 활력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나의 몸에 감사하고 그 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볼 때 건강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고 삶의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7번째 고비는 은퇴와 함께 찾아오는 배움의 정체와 삶의 권태입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 배웠다거나 더 배울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을 귀찮아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과거의 습관 속에 머무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배움의 멈춤은 우리 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급변하는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어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는 지혜는 배움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배움이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면 노년기의 배움은 순수한 호기심과 내면의 성장을 위한 놀이와 같습니다. 굳이 자격증을 따거나 취업을 목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진정으로 알고 싶고 해보고 싶었던 분야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성장입니다. 지적 호기심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외국어 공부, 철학이나 역사를 배우는 인문학 강좌 혹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는 디지털 기술 학습 등이 모두 성장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자녀나 손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열어주어 세대 간의 단절을 막고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배움의 대상을 교실 안의 지식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모든 경험이 배움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는 것,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 낯선 문화를 접하는 것,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것 모두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배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여 노화를 늦추고 삶에 대한 깊은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나만의 전공을 만드는 것도 좋은 지혜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것을 타인에게 가르쳐주는 활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봉사활동의 형태로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것은 배우는 즐거움 이상으로 존재의 유용함을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됩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더 깊이 배우고 성장하게 되는 역설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배움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삶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나이는 성장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도 성장의 의지 자체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배움의 멈춤이라는 고비를 넘어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마지막까지 생기 넘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고 가장 해방감이 큰 고비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좋은 아들, 딸, 능력 있는 직원, 훌륭한 부모 등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과 기대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역할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억압하는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 이러한 역할들이 사라지면서 나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궁극적인 지혜는 타인의 시선 대신 나만의 속도와 가치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내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신경 쓰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자원, 건강 상태, 그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맞춰 나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주변 지인이 더 좋은 집에서 살거나 자녀들이 더 성공했거나 더 많은 여행을 다닌다고 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각자의 인생은 고유한 여정이며 비교는 행복을 도둑맞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대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며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고 행복해졌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작은 성장에 대한 감사가 진정한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규정해야 합니다. 과거의 직함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나의 가치를 결정했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 등 내면적인 가치와 성품으로 나의 존재를 정의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역시 중요합니다. 원치 않는 모임이나 부담스러운 부탁, 나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에 대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노년의 삶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나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두는 건강한 이기심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고비는 결국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세상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 신이 부여한 본연의 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만의 리듬과 속도를 되찾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주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에 맞닥뜨리게 될 8가지의 중요한 고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관계의 단절에서 건강한 거리 두기로,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운 응원으로, 재정적 불안감에서 현명한 삶의 지혜로, 노년의 외로움에서 성숙한 고독으로, 과거의 후회에서 현재의 의미로, 건강 염려에서 일상의 활력으로, 배움의 멈춤에서 끊임없는 성장으로,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길을 깊이 논의했습니다. 이 모든 8가지 고비들은 사실 우리에게 인생의 변환점을 선사하기 위해 찾아온 소중한 손님들입니다. 이 고비들을 피하려 하거나 외면하는 대신 용기를 내어 정면으로 마주하고 지혜롭게 넘어설 때 우리의 남은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고 단단해진 나무가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고비를 넘고 난 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이나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을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내면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에서만 찾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끝이 아니라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그리고 활력 넘치게 채워나가기로 결심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내가 가진 것을 세상과 나누는 삶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곧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오신 위대한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를 넘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인생 2막을 펼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굳건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